자, 이렇게 해서 소금물 농도에 관한 이제 두 가지 유형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지?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뭐 합금 혹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 그지? 요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황스럽죠? 그지? 근데 좀 다행스럽게도 뭐 합금이라든가 혹은 영양소 요런 문제들은요, 이 소금물 농도 혹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들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좀 보너스 트랙 같은 느낌으로 한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합금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두 합금 A하고 B에 들어있는 구리와 아연의 비율을 백분율, %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합금을 합해서 구리는 100g, 그리고 아연은 300g을 포함하는 합금을 만들려고 할 때 두 합금 A하고 B는 각각 몇 g씩 필요한지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합금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금속을 합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금속들을 그 불에다가 뜨겁게 지지면 어떻게 돼요? 녹죠. 그죠? 녹여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금속들을 섞어서 새로운 금속을 만드는 것. 그치? 그거를 우리는 합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뭔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녹여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어때요? 아까 배웠었던 소금물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치? 소금물도 맹물하고 소금이라는 두 가지의 물질을 섞어서 소금물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든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합금 문제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자, A 합금에는요, A 쇳덩어리에는 구리가 10%가 녹아있고, 아연이 60%가 녹아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B 합금에는 구리가 20%, 그 다음에 아연은 20%, 이런 식으로 녹아있다고 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 A 쇳덩어리하고 B 쇳덩어리를 녹여서 섞을 때, 그치? 구리만 쏙쏙 뽑아서 몇 g을 만들고 싶다? 100g을 만들고 싶다는 거고요. 아연을 쏙쏙 뽑아서 300g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가 되겠죠. 되니? 좋습니다. 그러려면은 A 합금이 몇 g이 필요한지, B 합금이 몇 g이 필요한지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이제 미지수 잡을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뭐죠? A 합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봤으니까, 그치? A 합금, A 쇳덩어리를 Xg이라고 잡으면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B 쇳덩어리, B 합금을 Yg,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은요, A 합금, B 합금을 이렇게 미지수를 잡은 다음에 얘네 둘이 섞어서 구리만 쏙쏙 뽑아서 100g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요 녹아있는 것들 중에서 아연만 쏙쏙 뽑아서 300g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구리에 대한 식을 첫 번째 식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A 합금에 녹아있는 구리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치? 자, A 합금의 구리는 10%니까 어떻게 되니? 100분의 10이 되겠죠. 그리고 A 합금 몇 g? Xg 하면 어떻게 되니? A 합금에 녹아있는 구리의 양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마찬가지로 B 합금에 녹아있는 구리의 양도 한번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 합금에는 구리가 20%니까 100분의 20이 되겠고요. 그리고 B 합금은 몇 g? 그렇지. Y니까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섞어주면은 B 합금에 녹아있는 구리의 양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래서 A에서 뽑은 구리, B에서 뽑은 구리를 합해서 총 몇 g의 구리를 만들고 싶다? 그렇죠. 100g의 구리를 만들고 싶다.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되니? 자, 그렇다면 눈치가 좋은 친구들은 두 번째 식은, 그렇지, 아연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아연. 자, 이번에는 아연을 쏙쏙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A 합금에는 아연이 60%니까 식으로 세우면은 100
100분의 60이 되겠지요? 몇 g에 대해서 A 합금이 Xg이라고 했으니까 A 합금에 녹아있는 아연의 양을 이렇게 식으로 세울 수 있겠죠? 그치? 마찬가지로 B 합금에는 아연이 20%가 섞여 있으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아연, B 합금 몇 g 했죠? Yg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B 합금에 녹아있는 아연의 양이 되겠죠? 두 개를 섞어서 아연은 순수하게 몇 g을 만들고 싶다? 300g을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식하고 두 번째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됐니?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x는 400이 나오고요. x는 400이 나오고 y는 300이 나오더랍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거는 a하고 b를 다 구하라 그랬죠? 그치? 그래서 답을 구하면은 a는 400g을 섞어야 되고요. 그리고 b 합금은 300g을 섞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되니? 좋습니다. 영양소에 관한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합금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 영양소 관련돼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영양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치? 근데 그 음식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렇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또 뭐 있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있고요. 그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두 식품을 어떻게 같이 먹어서 단백질을 몇 g을 먹고 싶어. 그리고 두 식품을 같이 먹어서 지방을 몇 g을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쳤을 때 아까 전에 배웠었던 소금 원리라든가 그리고 또 방금 전에 배웠었던 합금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그치,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니?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자, 두 식품 A하고 B에서 A 식품에는 단백질이 30%, 지방이 10%가 들어있고, 그리고 B 식품에는 단백질이 20%, 지방이 40%가 들어있습니다. 그치? 자, 다른 거 안 먹고요. 두 식품만 먹어서 단백질은 30g, 지방은 20g을 얻으려면 A 식품은 몇 g을 섭취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뭐냐면은요, 단백질을 30g을 얻고 싶고 지방을 20g을 얻고 싶을 때 A 식품은 몇 g을 먹어야 되느냐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되니?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 A 식품, 우리가 먹어야 되는 A 식품을 Xg,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B 식품을 Yg,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지수를 잡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자, 아까 합금 문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치? 첫 번째 식은요, A 식품에서 단백질을 쏙 빼내고 B 식품에서 단백질을 쏙 빼내서 합쳐서 30g을 먹고 싶다라는 단백질에 대한 첫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요. 첫 번째 식은 단백질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A 식품에 녹아있는 단백질의 양은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100분의 30이 되겠죠? 몇 g에 대해서 A 식품 Xg에 대해서. 그죠? 그러면 요거가 바로 A 식품에 녹아있는 단백질의 양을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B 식품에 녹아있는 단백질의 양은 2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20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A 식품하고 B 식품을 같이 먹어서 단백질은 몇 g을 먹고 싶다? 30g을 섭취하고 싶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지방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지방. 자, 같은 방식으로 가볼게요. A 식품의 지방은 10%가 녹아있으니까, 그렇지. 100분의 10 곱하기 X 하면은 어때요? A 식품에 녹아있는 지방의 양을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B 식품에 녹아있는 지방의 양은 100분의 40 곱하기 B 식품 Y라고 했으니까 Y
이런 식으로 세우면은 그래요. 비식품에 녹아있는 지방의 양이죠. 두 음식에 녹아있는 지방을 합해서 총 몇 g을 먹고 싶다? 20g의 지방을 섭취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식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연립방 정식으로서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계산 결과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80 그리고 Y는 30이라는 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되니 그 말인 즉슨 A식품은 몇 g을 먹어야 된다? 80g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B식품은 30g을 먹어야 된다.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A식품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80g.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금물의 농도 그리고 보너스로 이제 합금이나 영양소까지 그죠?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 좀 약간 좀 긴장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오늘의 이 풀이 영상이 그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만족을 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지?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유형의 연립방 정식 활용 파트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지? 그래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